인트로 부분이에요. 네, 사실 이제 초기 재개발, 사실 저희는 초기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추천을 안 하죠. 네, 원래. 왜냐면 우리 서집달은 사실 불인이 분들을 위한 카페고 그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초기 재개발 지역은 철저하게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네,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재개발 투자처예요. 이런데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은 벌 수 있다. 그럼 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 재개발 지역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매일 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쵸. 내가 오늘 샀다고 하면은 언제쯤 빠져나오겠다. 딱 수익은 어느 정도로 딱 잡고 그걸 다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네, 1월 1일 날 매수를 했다 치면은 난 적어도 6월 30일 안에는 다시 되판다. 근데 그 전에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가져가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초기 재개발 지역은 매우 위험한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초기 재개발 지역을 충분히 조사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죠. 조합장이 현재 누구이고 추진을 하는 그 조합장이 현재 누구이고 여기 같은 경우 그 조합장의 성향이 어떻다. 그리고 네, 과거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 이 지역에 네, 이게 이제 초기 재개발이지만 지금 재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는데 무너졌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죠. 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이제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역사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익성이 좀 좋은지 수익성 분석도 좀 하고 노후도도 좀 파악을 하는데 고수들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투자할 만하다 싶으면 여기 이제 새로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하러 들어간 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그쵸. 업자들의 싼 매물을 일단 샀다가 단기로 투자해서 이제 팔고 나오죠. 네. 네, 근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 작업인데 상당히 복잡한 이 작업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가 잘못 새나가서 안 좋은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버리면 그 신축 빌라를 매수한 사람은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싶으면은 장점과 단점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왜 재개발이 그동안 지지분이 했었는지 그런 요인도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람이 아까도 또 성현 파파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재개발을 할 이사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팔겠다, 여기 신축 입주권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만해선 진짜 로또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하원 구구역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네. 이제 왕십리 뉴타운 건너편이죠. 네. 왕십리역과 상암십리역 이 사이에 있는 곳인데 원래 재개발 지역은 이거보다 더 넓었죠. 네. 근데 이제 새로 신청하면서 요 빨간 선으로 이제 축소가 됐어요. 네. 축소가 됐는데 공공재개발을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네. 신청을 해서 법인 투자자들이 초기 이제 초투가 싼 재개발 지역으로 성동구 왕십리역 세권의 재개발인데 매우 싸다 해가지고 법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2차 최종 후보지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성동구에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구역들이 꽤 돼요. 네.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당 하나 정도만 네.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네. 더 해줄 수도 있죠. 그 영등포구 양평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공업 쪽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두 개나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네. 어쨌든 원칙상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하나 정도만 해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성동구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금난시장 주변에도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금호동 23구역이 있어요. 금호 네. 23구역. 거기 같은 경우 서울시가 굉장히 밀고 있는 금남시장 그 도시재생 지역이잖아요. 네. 그쵸.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게 23구역과 맞물려요. 그러면 네. 23구역을 어쩔 수 없이 좀 건드려줘야 돼요. 네. 서울시가 금남시장 개발을 하려면.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건드려줘야 한다면 확률상 거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네. 이건 확률상의 문제지만 어쨌든
재개발 투자는 우리가 확률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돼. 특히나 이건 정말 잘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물론 여기도 좋은 지역입니다. 입지상으로도 좋고 꽤 괜찮은 지역이고 뒤쪽에 이제 배우 주거지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죠. 여기 이제 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아파트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아예 네, 그쵸. 언덕 지역으로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사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당히 좋죠. 네, 좋고 지금 왕십리 역세권에도 서울시가 하나 찍어가지고 고밀도 개발한다고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주복합 형식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와도 지근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인데 네, 과연 물론 지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까지는 됐지만 과연 강력한 경쟁자인 금호 23구역을 이기고 여기가 이제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사실 회의적이죠.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좀 읽어보면 좀 회의적입니다.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쪽에 또 횡당 8구역 있죠. 네, 여기도 바로 초기 옆이죠. 네.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역 중 하나예요. 여기는 그나마 아까 봤던 곳보다는 노후도가 좀 무너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은 골목골목에 신축 원룸이나 빌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네, 있고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그 구역도 그렇고 하왕 9구역도 그렇고 여기 행당 8구역도 그렇고 기존에 원래 재개발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새로 이제 공공재개발을 그러니까 한동안 지지부진했죠. 네,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그냥 한동안 버려져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 공공재개발이라도 하자고 지금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이 생뚱맞은 이 아파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참고 이렇게 해서 그 하왕신리 신형 질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 부지가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그 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거든요. 엑스맨이었죠. 네, 네. 엑스맨이어서 그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이 재개발 추진하던 그래서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는데 또 대외적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대규모 재개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성동구에서도 아니 그 여쪽 왕십리 뉴타운도 하는데 이쪽까지 하게 되면은 대체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냥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좀 정비 예정 구역도 지정된 바가 없어요. 이쪽은 횡당 8구역은 그렇고 여기 이 하왕 9구역은 정비 예정 구역까지는 지정이 되었다가 잠깐 지정이 되었다가 그래서 초록색 점이죠. 네 네.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 결정안이 통과됐다가 그 2010년 5월에 근데 12월 달에 갑자기 그 행위 제한 결정을 또 해제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몇 네. 개월 만에 해제된 경우는. 네. 그 이건 약간 또 이것도 내막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이유이지 네. 않았을까. 네. 이유는 그 왕십리 뉴타운 사람들이 이주할 곳이 없다라는 이유인데, 네. 잘 생각해 봐야 돼. 왕십리 뉴타운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일기 뉴타운이죠. 왕십리 네. 뉴타운 같은 경우. 은평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과 함께 일기 뉴타운인데, 가장 늦게 완성됐어요.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렇죠? 여기는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예요. 네. 이 왕십리 주변은 자영업을 하시는 특히 동대문 운동장의 그 막강한 쇼핑 상권에 그 배우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뭐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권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그 왕십리 뉴타운 개발도 이전 정권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시대였으면 지금 같이 뭐 소송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들도 몇 명이 반대해서 소송 들어가가지고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지금 시대였으면 거기 못 됐어요. 왕십리 뉴타운도. 용역 써서 깡패들 써가지고 때려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된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동네도. 다를 네.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행당 8구역도 그렇고 하왕 9구역도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라 신당동 쪽도 중구 신당동 쪽도 그래요. 거기 재개발 지역이 지지부진한 이유 그리고 수인뉴타운 창신뉴타운이 지지부진한 이유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권이 강하고 동대문 운동장 쇼핑 상권을 배후지로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동네.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봐야 되는데
이 해당 구역에 대한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죠. 네, 성동구 강의 때 이 저층주거지. 그래서 이 저층주거지를 서울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정비사업 등 시행 시 주변 공동주택의 높이, 밀도 현황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필요시설 우선 공급을 유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 주거지가 있어요. 예, 그동안 30년 전, 20년 전에 개발한 뭐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왕십리 네, 뉴타운을 포함해서 아파트가 많아요. 서울시는 근데 균형 개발을 해요. 네, 아파트 일변도로 개발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100%라고 치면은 한 50%에서 70% 사이는 아파트 개발을 해줍니다. 근데 나머지 4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는 다른 식의 개발을 하죠. 1인 가구를 위한 개발이나 혹은 저층 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식의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장을 가보면 이 주변은 다 싹 다 아파트로 변해 있어요. 변해 있고 네, 여기만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는데 군데군데 계속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축 원룸이랑. 근데 서울시 취지랑 맞는 게 여기랑 가까운 곳은 현 서울시 기조에서는 역세권에는 아파트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네, 일반 아파트 개발은 역세권에는 안 한다. 주복합은 몰라도 네, 일반 아파트 개발은 역세권에 안 해준다. 그래서 일부러 비워놓은 거죠. 계속 떤 이유를 대서든 여기 승인을 안 해주고 네, 있는데 그쵸. 근데 노후도는 점점 깨지고 있다. 그래서 네,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잘 분양이 되고 있다.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나 뭐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여기 또 나와 있죠. 중랑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경과를 고려하라고 나와 있고 구릉지 연접 필지 개발 시 과도한 절 성토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구릉지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언덕을 까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을 좀 까야 지금의 용적률 이쪽 아파트들은 뭐 200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사실 네, 용적률을 끌어올릴 대로 끌어올린 곳이어서 언덕을 좀 까지 않으면 더 높이 지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행위가 제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경관도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어서 네, 여기를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다시 지어준다? 지금 확률상 현재 서울시 기조상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지 네,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하남 구역은 금호 23구역과 붙었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냥 네,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초기 재개발 지역이라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하남 구구역 완전 초반에 매수하셨던 분이 아니면 지금 들어갈 이유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물론 이제 네, 최종 후보지에는 올랐지만 과연 금호 23구역도 최종 후보지에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시 계획상으로 봤을 때 이쪽은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응봉동도 그렇죠. 사실 네. 거기 주거환경 개선구역도 네, 그렇고. 예. 그쵸. 네, 저희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리고 여기 초기 재개발 지역, 다 그러니까는 재개발 가능성을 믿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초고수거나, 아니면 엄청난 초화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엄청난 초화수들은 여기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고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도 많으세요. 네, 등기를. 그런 분들이고, 여기 초고수는 뭔가 흐름 있을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좀 냄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어떻게든 돈을 굴리기에는 최적화된 곳이죠. 왜냐? 입지는 좋은데 싸니까요. 네. 그냥 고수들은 여기 그냥 쓱 한번 임장해보고 한 시간만 싹 돌아보면 느낌 올 거예요. 아 여기는 안 해주겠다라는 느낌이 올 네. 거예요. 왕십리역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상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왕십리역 같은 경우 여기 분홍색 상업지구로 지금 대대적으로 최근에 종상향을 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찍은 데가 또 요 지역이에요. 요 네. 지역을 또 주복하고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네. 새롭게 지구단위계 그걸 묶었어요. 그렇다면 상권이 이렇게 퍼지고 상권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주거지도 이렇게 퍼질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가 도선시장이라고 있는데
도선시장이거든요, 여기가. 네, 도선시장 저층주거지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예가 좋겠네요. 여기 설명드리려면. 여기 도선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 상업지역은 당연히 고밀도 개발이 되고 있고, 상업지역을 딱 벗어나면은 이종주거지역입니다. 이종 7층이야. 그런데 골목으로 이런 일반 단독주택이 헐리고 리모델링 되고 카페가 생기고 원룸이 생기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계속 그러고 네, 있죠, 사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요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네, 예. 이제 다른 식의 투자를 하면 되죠. 여기 재개발 염두에 두지 않고 상권이 퍼질 걸 염두에 두고 목 좋은 곳에 단독을 일단은 좀 매수해 놓으면은 네,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가 상업지구로 종상향되면서 여기 이정 주거지역까지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네. 같은 경우. 예.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 좋은 데 있죠. 그리고 사람이 그 동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단독주택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리모델링 딱 해서 거기에 또 상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당연히 또 시세 차익도 막대하게 남길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예. 예, 초기 재개발 지역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이렇게 발휘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완전 초고수랑 초하수 그 영역이에요, 이쪽은. 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해서는 여기는 추천을 드리기가 그랬던 게 여기 또 생활권계획상에 위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랑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면 이 아파트랑 상업지역이랑 구분을 시켜놓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얘기 안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자면, 네, 의역하자면, 네,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재개발을. 네, 예, 의역하자면.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100% 동의해가지고 우리 좀 해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진짜 한 80% 이상이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어버리면은, 그렇다면은 서울시도 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데, 네, 또 그러기도 쉽지 않다. 네, 그쵸. 자영업자가 많이 사는 동네다. 네. 네. 반대파도 많고 찬성파도 많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사실.